그날 나는 남편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공포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왜 그래? 그가 속삭이듯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우리 아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들의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집안의 저주를 불렀어.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당신들의 전통이 한 짓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병원 복도는 하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서울의 여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 가슴속은 이미 폭풍이었다. 나는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아들, 우리 태호의 작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조기 수술이 필요해요. 지연되면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태호는 이제 겨우 2살. 그의 작은 손가락이 내 뺨을 만지던 그 부드러운 감찰이 아직도 생생했다. 남편 준호는 그날 회사에서 늦게 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준호야, 태호가 병이야. 심장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안았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다 알아볼게. 최고의 의사 찾아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스며든 듯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 준호의 가족은 서울 강남의 전통 있는 상류층 집안이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시어머니는 명문대 교수. 그들은 우리 결혼을 현대적이라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가부장제를 고수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갔다. 태호를 안고 차에 오른 순간 불안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집은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지은 씨,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난이 느껴졌다. 나는 태호를 내려놓고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어머님, 태호가 심장병이에요.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심장.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의사의 진단서를 설명하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깨진 건 시어머니의 한마디였다. 전통대로 하자. 우리 집안은 이런 일에 어른이 결정한다. 그녀의 말은 돌처럼 무거웠다. 태호는 장남이야. 하지만 이런 병이 있으면 집안의 피가 약해질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다른 방법이요? 무슨? 수술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 후손을 이어왔어. 이런 결함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흔들려. 준호, 내 의견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태호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작은 미소가 그 모든 잔인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호는 당신들 손자예요.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보았다. 입 조심해. 내가 준호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집안의 저주까지 빼앗아갔다. 그 말은 우리 결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소환했다. 준호와 나는 대학 시절 사랑에 빠졌고 그의 가족은 반대했다. 평범한 집안 여자가 우리 아들을,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듯 결혼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태호를 재운 후 나는 준호를 추궁했다. 너 진심이야?
태호를 포기하겠다고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나도 싫어. 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집안 자금이 태호 수술비로 다 쓰면 내 승진도 물 건너가. 그리고 집안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야.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승진, 집안. 태호가 죽어도 돼. 나는 울부짖었다. 준호는 나를 끌어안았지만 그 안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시간 가져. 내가 설득해볼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포기한 자의 것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 나는 홀로 태호를 데리고 갔다. 준호는 회의라며 피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다. 태호를 임신했을 때 준호의 기쁨. 우리 아들. 집안대를 이어줄 거야의 시댁의 축하 인사. 하지만 진단 후 모든 게 변했다. 전통, 어른의 결정. 그 말들은 독처럼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태호의 작은 가슴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엄마.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태호를 안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비 청구서가 도착했다. 5천만 원 불이 저축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돈 어떻게 해?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시댁에 빌려봐. 어른들이 결정할 거야. 시댁 방문은 악몽이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수술. 누가 허락했어? 내가 멋대로 한 거잖아.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태호를 위해. 돈 좀. 시아버지가 웃었다. 돈. 그건 내가 갚아. 우리 집안 돈은 건강한 후손을 위한 거야? 태호처럼. 약한 애한테는 안 써. 준호가 옆에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태호가 전마하며 다가오자 나는 그를 꼭 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올랐다. 복수. 그들의 전통을 부숴버리는 복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프리랜서 번역. 태호는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다. 집에서 나와 함께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태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다.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준호는 점점 멀어졌다. 회사 일이 바빠 그의 핑계가 쌓여갔다. 어느 날 나는 그의 핸드폰을 봤다.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그 여자 버려? 새로 출산할 수 있는 여자 데려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반역.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는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왜?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전통, 내 가족. 그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태호도.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이미 늦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나는 태호를 안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서울 변두리. 하지만 자유였다. 그곳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시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아버지의 회사, 뇌물 스캔들. 시어머니의 학계 표절. 준호의 승진, 불공정 채용. 나는 기자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거 터뜨리면 그 집안 끝장이야.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태호가 먼저 안정될 때까지. 태호의 3살 생일 케이크를 불 때 그는 웃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밤 전화가 왔다. 준호였다. 지은아, 태호 어때? 나 보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내 전통이 태호를 버렸어. 통화가 끊긴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이메일, 익명 제보. 시아버지의 뇌물 증거.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기업 임원 뇌물 수수 의혹, 시댁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전화. 내가 한 거지? 이 미친년아, 나는 웃었다. 전통대로 어른이 결정했어요.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태호의 병은 다시 도졌다. 이번엔 팩, 수술비, 또 3천만 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카페를 그만두고 밤새 번역했다. 몸이 무너질 듯 했다. 병원에서 태호를 지키며 나는 다짐했다. 아들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놈들 다 무너뜨릴게. 준호가 나타났다. 돈 줄게. 제발. 그의 눈은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거절했다. 내 돈. 더러운 돈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지은아.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사랑. 그게 내가 한 짓이야? 태호의 수술이 끝난 후 나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사고가 났다. 준호의 차가 우리를 쫓아왔다. 지은아, 기다려.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태호가 울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소리쳤다. 뭐 하려는 거야? 그는 울면서 말했다. 태호 데려가. 시댁이 원해. 건강한 손자의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건강. 내 전통 때문에 태호가 아프다는 걸 모르나? 우리는 싸웠다. 태호를 두고. 준호가 태호를 빼앗으려 하자 나는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가정폭력, 준호가 말했다. 아내가 미쳤어. 나는 끌려갔다. 감방에서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 감방의 차가운 벽이 내 등을 짓눌렀다. 서울 여성수용소, 공기 중에 섞인 땀과 절망의 냄새.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태호는 시어머니가 데려갔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경찰서에서 준호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아내가 갑자기 미쳤어요. 아이를 두고 이혼하자고. 그의 눈물은 연기였다. 변호사는 시댁 돈으로 고용된 놈. 나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갔다. 증거. 상처난 팔. 나는 소리쳤다. 그가 태호를 빼앗으려 했어. 녹음 있어. 하지만 내 휴대폰은 압수됐다. 밤이 깊어지자 옆방 여자가 속삭였다. 첫날이 제일 힘들어. 왜 왔어?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 때문에. 그녀가 웃었다. 여기선 다 그래? 나도 남편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혜진, 가정폭력 피해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상처가 내 거울 같았다. 포기 마. 나처럼. 다음 날 면회 시간. 기자 친구가 왔다. 지은아, 제보 성공했어. 시아버지 회사주가 폭락. 하지만 태호 소식 없어. 나는 이를 갈았다. 찾아. 태호를. 출소 조건은 정신과 상담과 보호 관찰. 시댁의 압력으로 빨리 풀려났다. 하지만 태호는 없었다. 준호의 새집, 강남 빌라. 문 앞에서 기다렸다. 태호.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여기서 뭐해? 정신병원 가. 그녀의 손에 태호의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다. 태호는 어딨어? 치료받아. 내가 망친 애 몸을 치료. 그 말은 독이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데려와. 내 아들, 경비가 나를 끌어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빈집,
태호의 방, 그의 옷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두 번째 제보. 시어머니의 표절 논문. 증거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거였다. 학계 포럼에 익명 업로드. 다음 날 뉴스. 명문대 교수 표절 폭로, 시어머니의 강의가 취소됐다. 그녀의 전화. 내년. 이게 다 내 짓이지, 나는 대답했다. 전통대로 어른의 실수예요. 준호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태호가. 위험해.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위험. 내 가족 때문에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1억의 태호 양육비로. 나는 웃었다. 돈. 내가 준호의 승진을 위해 태호를 팔았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님이 강요했어. 강요. 그 단어가 내 분노를 키웠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계획을 바꿨다. 직접적 복수. 준호의 회사, IT 대기업. 그의 프로젝트, 클라우드 보안.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데이터 유출시켜. 하지만 추적 안 되게. 친구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내 아들. 그들이 빼앗았어. 유출은 조용히 일어났다. 경쟁사에 넘어간 기밀. 준호의 팀은 해고 위기. 그는 울며 왔다. 지은아, 나 끝났어. 내가. 나는 태연히 말했다. 전통이야. 어른의 결정이. 그는 나를 때리려다 멈췄다. 너 미쳤어. 태호 봐야지. 태호. 내 새 여자랑 재혼할 때 그는 놀랐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거짓이었다. 나는 이미 그의 데이트 앱을 봤다. 새 출산 가능한 여자. 태호를 찾기 위해 나는 사립탐정 고용. 비용은 모든 저축. 일주일 후, 보고서. 태호, 시어머니 집 별채에. 간호사와 함께. 건강 상태 불량. 나는 차를 몰고 달렸다. 압구정, 밤, 담을 넘어 별채로. 태호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호흡기. 아들아. 나는 속삭였다. 간호사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태호를 안아 들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도망쳤다. 서울 외곽 모텔. 태호는 약해 보였다. 엄마. 아파. 나는 병원으로 갔다. 가짜 이름으로 입원. 진단, 폐렴 합병증. 누구 때문에? 의사가 물었다. 가족. 전통, 치료비, 또 빚. 하지만 태호가 살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 시댁은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아이 납치. 나는 숨었다. 지하철, 버스, 변장. 준호의 전화. 태호 돌려줘. 법적으로 내 거 아니야. 법. 나는 웃었다. 내 전통이 법이야. 세 번째 제보. 준호의 불공정 채용 증거. 그의 상사가 조사를 받았다. 준호는 실업자 됐다. 어느 비 오는 밤, 준호가 모텔을 찾아왔다. 지은아, 제발. 태호 데려가. 그는 무장했다. 칼. 아니, 주사기. 진정제. 태호 잠재워서 데려갈게. 나는 문을 잠갔다. 나와. 그는 문을 부쉈다. 싸움. 그의 팔을 베었다. 부엌 칼 위 피가 흘렀다. 태호가 울었다. 경찰 사이렌. 나는 잡혔다. 납치범. 재판. 시댁 변호사. 위험한 어머니, 증인, 시어머니. 그 애는 우리 손자. 건강하게 키울게. 건강. 태호의 상태를 증명한 의료 기록. 판사, 양육권, 아버지 측에 태호가 끌려갔다. 나는 소리쳤다. 아니야.
제발. 감옥행. 2년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감방에서 혜진이 도왔다. 편지 써, 제보 계속 4번째. 시아버지의 세금 탈루. IRS가 들이닥쳤다. 집안 파탄. 시어머니 자살 시도. 뉴스. 상류층 가족 붕괴. 출소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태호는 없었다. 준호의 새 가족. 새 아내, 건강한 아이, 나는 기다렸다. 마지막 일격.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서울의 겨울, 눈발이 춤을 췄다. 출소한 지 1달, 내 몸은 여전히 쇠약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 검은 눈권.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불꽃처럼. 태호는 새 가족과 준호의 SNS 훔쳐봤다. 행복한 우리 세드 태호의 사진, 마지못해 찍힌 듯한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나는 알았다. 일자리 찾기. 카페. 아니, 더 강하게.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사무소. 경험 있어? 사장이 물었다. 인생이 다 경험, 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내 눈빛이 그를 설득했다. 첫 케이스, 부동산 사기. 추적, 증거 수집. 돈이 들어왔다. 적지만 충분했다. 밤마다 태호의 사진을 보며 다짐. 기다려, 아들아. 준호를 만나러 갔다. 그의 새 집, 이전 시댁 근처. 벨 누르자 새 아내가 나왔다. 젊고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 준호 씨 없어요. 그녀의 미소는 가식. 태호. 자요, 나는 밀치고 들어갔다. 태호 방이 그는 나를 보고 울었다. 엄마, 나는 안 왔다. 쉬, 아들아. 엄마 여기, 하지만 문이 열리며 준호. 나가. 법적으로. 싸움. 새 아내 비명. 태호를 두고 끌어안음. 경찰 또 하지만 이번엔 증인. 새 아내의 과거, 바람. 내가 파헤쳤다. 준호야, 내 새 전통. 그는 창백해졌다. 그만. 제발 나는 속삭였다. 아니. 이제 내 차례야. 5번째 제보. 준호의 회사 유출, 내 지디였지만 더 깊게. 그의 동료들, 공모. 수사망. 준호 소환.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도와줘. 태호 위해 웃었다. 태호. 내가 버린 애 그는 무릎 꿇음. 미안해. 처음부터. 아버님 때문에 처음부터. 플래시백. 결혼 전 시아버지의 말, 준호야. 그 여자 버려. 집안에 맞는 여자 데려와. 나는 알았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나를 이용해 아이 낳고 버림. 복수 시작. 6번째. 새 아내의 비밀. 불륜, 돈, 언론에. 그녀의 가족 파탄. 준호 전화.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좋아. 이제 태호 돌려줘. 태호를 데려왔다. 공원에서. 그는 나를 안고 울었다. 엄마, 무서웠어. 할머니가. 약 안 줬어, 약. 태호의 약 시어머니가 중단시켰다. 전통상 약한 애는 분노 폭발. 나는 준호를 때렸다. 내 엄마가 태호 죽이려 했어. 병원. 태호 제발. 심장 플러스 폐 수술 필요. 비용 1억. 나는 빌렸다. 사채. 고리. 하지만 태호 살았다. 회복실에서 그는 속삭였다. 엄마, 영웅, 나는 눈물. 아니, 복수자야. 시댁 최후. 시아버지 체포.
뇌물 플러스 탈루. 시어머니, 정신병원. 준호, 실업 플러스 이혼 소송. 그는 찾아왔다. 지은아, 다시. 우리 셋 웃었다. 셋. 태호와 나, 너는 안 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말했다. 죽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차갑게. 아니. 살아. 고통받아. 태호와 새삼, 작은 아파트, 학교. 그는 웃었다. 하지만 밤, 악몽. 할머니. 칼, 시어머니의 위협. 아니, 내 상상. 복수의 대가.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태호의 학교 입학. 그의 작은 가방, 새 교복. 엄마, 친구 많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멋져.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준호의 그림자.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스치듯 메시지로. 태호 봐도 돼, 블록. 하지만 그는 포기 안 함. 일은 바빴다. 탐정사무소, 큰 케이스. 재벌 3세 실종. 추적 끝에 찾음. 보상금, 빚 갚음. 사채꾼이 왔다. 고마워, 누나. 이제 끝. 하지만 그의 눈빛, 더 원함. 더 도와줄까? 거절. 위험. 태호의 생일 파티. 친구들 초대. 케이크, 풍선. 웃음소리. 하지만 문 두드림. 준호. 축하해. 그의 손, 선물. 태호가 달려감. 아빠, 가슴 아픔. 나는 끌어냄. 나가. 지은아, 용서해. 변화했어. 변화. 웃기지 마. 나는 그의 새 직장, 알았다. 로비로 들어간. 불법 로비. 제보 7번째. 그의 상사 체포. 준호 또 실업. 그는 울며 왔다. 왜 안 끝나? 내가 시작했어. 태호 버릴 때? 태호가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 바빠, 거짓. 하지만 태호의 눈, 슬픔. 복수의 균열, 밤, 울음. 내 탓인가? 아니, 아들아. 그들의 탓. 여름, 휴가. 제주도. 바다. 파도. 태호가 웃음. 엄마, 행복해, 나도. 하지만 전화. 기자. 준호 자살. 실패, 병원. 나는 갔다. 그의 방, 창백. 지은아. 끝내줘. 나는 주사기 들었다. 공기 주입. 아니. 살아. 매일 고통. 퇴원 후, 준호의 편지. 미안. 모든 게 내 잘못. 시댁 강요. 하지만 선택한 건 나 읽고 태움. 이제 새 타겟. 시어머니. 정신병원 탈출. 아니, 내 계획. 그녀의 과거. 학대. 제보. 그녀 재체포. 태호의 병 재발. 스트레스. 수술. 성공. 하지만 의사 말, 엄마 스트레스, 아이에게 전염 충격. 복수, 멈춰야? 아니. 마지막. 가을, 준호 재회. 카페. 태호 만나게 해줘. 왜? 죽기 전에 암. 말기. 내 전통, 내 업복. 그는 웃음. 맞아. 내 복수, 공평해. 태호 만남. 공원. 아빠 아파, 준호 안음. 사랑해, 아들아의 눈물. 나는 돌아섰다. 하지만 연민.
겨울 다시. 눈보라. 태호의 학교 행사, 나는 지켜봤다. 그의 춤, 빛남. 하지만 준호의 부재, 공허. 그는 병원에. 홀로. 방문. 고민. 갔다. 준호야, 이 그는 미소. 왔어. 용서. 아니. 하지만. 태호 위해. 그의 이야기. 시댁, 나도 피해자. 아버님 강요, 어머님 조종. 하지만. 태호 버린 건 나아오 고백. 수술비, 내가 막았어. 승진 위해 분노. 왜 말 안 해? 부끄러워. 복수 재개. 8번째. 준호의 유언장. 아니, 그의 은밀 계좌. 해외 도피 자금. 세금 당국. 그의 재산 압류. 그는 알았다. 내 집. 그래. 내 업보. 태호 생일, 준호 왔다. 마지막. 아들아, 아빠 미안해. 태호 울음. 아빠, 가지마. 준호 나에게. 고마워. 복수로. 깨달았어. 그는 갔다. 장례. 시댁 무참. 시아버지 사망. 감옥서. 시어머니 혼수 상태. 태호와 둘이. 엄마, 이제 끝. 그래. 끝. 하지만 내 마음. 빈 복수, 승리. 아니, 상실. 새 연인. 아니. 태호만. 그의 성장 지켜봄. 하지만 밤, 후회. 준호. 미안. 5년 후, 우태호 8살. 서울, 새 아파트. 나는 탐정사장. 성공. 태호는 건강. 엄마, 나도 탐정 될래. 웃음. 과거 그림자. 시댁 유산, 태호 목, 법정 싸움. 승소. 돈, 학교비. 어느 날, 태호 물음. 아빠 어땠어?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 태호 안음. 엄마도 사랑해. 복수 끝. 하지만 상처, 영원. 나는 미소. 우리, 앞으로. 에필로그. 한강 다리. 석양. 태호 손잡음. 행복해, 엄마. 나도. 하지만 내 가슴 속 작은 불씨. 만약 다시. 아니.